26년 미국 중간선거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99일 남았어요. 딱. 그 시점에서 민주당하고 미국 좌파 언론이 말 그대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 시스템 전체를 현미경 아래 올려놓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Save Act를 계속 푸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Save Act를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정선거 척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시민권자들 다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한 사람이 한 표만 불법 체류자들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좌파 진영이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쓴다고. 좀 전에 Vanity Fair에서 이제 그 좌파 매체인데요.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매체고 작년에도 그 저기 누굽니까? 비서실장하고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막 그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약간 비꼬듯,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백악관 내각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반 트럼프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Vanity Fair가.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A midterm hijack plan. 예? A midterm hijack plan.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훔쳐가려고 그런다. A midterm hijack plan. Many see the contours of a federal coup attempt taking shap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탈취 계획이냐? 중간 선거 탈취 계획인가? 연방 정부 차원 쿠데타 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좌파 진영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질까봐. 제가 볼 때는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공화당이 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CNN도 다른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어쨌든 제목 하나만 봐도 민주당 진영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훔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훔친다는 표현을 쓰지만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명부하고 우편 투표, 외국 선거 개입 가능성, 선거관리 공무원들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민주당이 먼저 이게 쿠데타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꼴입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 명부, 우편 투표, 외국 선거 개입 가능성, 선거관리 공무원들 책임 그거 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국민 연설한 것도 당연히 잘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유권자 확인을 하고 당일 투표, 수개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다 반대합니다. 미국도 민주당 진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시민권자들도 투표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Act, 미국을 구하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미국이 생사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했길래 이들이 이토록 공포에 질린 것일까? 예? 무엇을 했을까요? 예, 이란전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이란전. 일단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선거 시민권 확인과 선거 무결성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래서 행정명령 출발점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미국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미국 시민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안보부하고 사회보장국이 보유한 시민권 귀화 기록을 활용해서 주별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각 주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 연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대주에서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또 우편 투표 봉투에는 추적할 수 있는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고 누가 투표용지를 받았고 그 투표용지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좀 이따 오늘은 연방 상원을 보여드릴게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후보들 격전지
에서 어느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한 다음에 그래서 선거용지를 아무에게나 발송하고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선거 투표용지를 발급하거나 불법적인 투표용지 제작하고 유통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우선하도록 지시를 한 거죠. 정상적인 선거라면 이런 조치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Vanity Fair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만 투표하게 하고 유권자 명부를 검증하고 우편 투표를 추적하고 선거법을 어긴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선거 보안 강화가 아니라 유권자 탄압이야. 비시민권자 탄압하면 어떻게 우리도 투표해야 되는데 비시민권자가 많이 투표해서 저기 민주당 후보들 많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시민권자가 투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네들은 코로나까지 이용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민주당하고 그리고 중공은 좀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중공하고 딥스랑. 그래서 유권자 탄압, 뭐 쿠데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목을 봐도 부제만 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The big lie could be going even bigger. 이 큰 거짓말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슨 거짓말? 벌써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기 대국민 연설도 안 본 거예요. 대국민 연설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2억 2천만 유권자 그 데이터를 저기 접근했다고? 중국이?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비시민권자 거의 20만 명이 유권자 등록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네들이 자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대한 중국 개입 가능성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백악관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 유권자 정보에 접근했고 미국 전자투표 및 개표 시스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시스템 취약성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Vanity Fair가 이제 이게 좌파들이 많이 보는 건데 우파들도 봅니다. 예,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우파에서도 저기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 얼음 아가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지 와일스도 제 느낌에는 저기 Vanity Fair 구독자였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죠. 예, 근데 어쨌든 Vanity Fair는 이것조차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불신을 미리 조성하려는 행동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세력이 유권자 데이터를 탈취했거나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면 대통령하고 정보기관이 이를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더구나 민주당은 2016년 대선 이후 수년 동안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쓴 돈은 10만 불 조금 넘는 그 수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뭐 몇 개 밈 띄우고 요게 끝이에요. 예. 자, 그때는 외국 선거 개입을 조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놈들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개입 가능성을 조사하니까 갑자기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명백한 이중잣대입니까? 선거관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 정부는 각주 유권자 명부 검증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투표용지를 발급한 선거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은 이걸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데 얼토당토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다 해고시켰죠. 얼마 전에. 그래서 저기 국가정보국장도 터시 개벌드에서 이제 빌 폴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성파인데요. 바꾸면서 이제 좌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우리가 불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리해지는 건 맞는데 공정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왜 협박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함부로 처리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군인이 국가기밀 유출해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다면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투표용지 관리하는 공무원만큼은 실수를 해도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조사를 거부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 성역을 건드린 거예요. 지네들이 성역.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지금. 선거 시스템 왜 건들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까지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법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미국 헌법상 선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주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합쳐진 연방 국가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를 기본적으로는 각 주가 결정하지만 연방의회가 이걸 규율할 권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로 전국 선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1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가운데 연방 시민권 명단 그리고 우편투표 관련 조치를 23개 주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 가처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가 글 올린 거 봤는데 2,500만 명 우체 메일인 발렛 어떻게 되지 않았냐 약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1연방항소법원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23개 주에서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 가처분 명령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접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세이브 액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CNN 기자 케이틀린 컬린스가 그 트랜스젠더 모델인 버드라이트 모델이었죠. 딜런 멀베이니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긴 건 그 의제를 던진 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경합 7개 주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트랜스젠더 이슈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슈로 또 중간선거 이번에 이기겠다. 너네들 계속 트랜스젠더 노래 부르지? WNBA도 그렇고 너네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 이번에도 2026년도 중간선거도 우리 큰 의제를 트랜스젠더로 가자.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선거 무결성 논쟁 주도권도 사실상 장악했고 지금 트랜스젠더 의제까지 집어던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란전 이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CNN 조사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란전을 민주당한테 맡기느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화당한테 맡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과 사법기관, 선거당국이 증거가 없다는 한마디로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음모론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음모론이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봐요. 한국도.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것도 하나님이 도운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전에 유권자 명부 들여다보고 있고요. 시민권 기록과 대조하려는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용지를 추적하려 하고 또 전자투표 시스템 취약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을 비롯해서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도 국가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면 선거 개입을 많이 하고 유권자 선거 명부인단 2억 2천만 명까지 개입했을 정도면은 한국 해킹이나 선거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였겠죠. 식은 죽 먹기. 예?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미국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었는데 이놈들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막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기존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생길 문제도 예방하자. 예. 이게 이제 바로 민주당을 두렵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생 난리예요. 그래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툭 하면은 얘네들이 던지는 게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예,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100%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혁명이었죠. 예, 근데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사면을 해주는 게 맞았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을 두렵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anity Fair 기사에는 민주당 인사들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첩보 하나를 근거로 외국 선거 개입을 선언하고 아이스나 연방병력까지 투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스하고 연방병력까지 이렇게 외국이 개입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지 않아요? 예, 제가 이 화면이 조금 이게 탁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또 사라지네요. 예. 그래서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걸 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쿠데타, 말도 안 되는 뭐 롤링 쿠데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주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투표소를 장악하거나 선거를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제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좌파 진영이 쿠데타라고 부르는 그런 정치적인 공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너무 불리하게 하고 있거든. 좌파 진영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우파 진영이 막 분열 심하게 됐다가 오히려 매를 빨리 맞은 것 같아요. 작년 내내 분열이 심했고 마가 진영에서도 뭐 이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고 결집하고 좌파 진영에서 오히려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좌파가 분열되고 자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왜 유권자 신분 확인을 두려워해요? 예? 시민권 확인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편 투표 추적 두려워합니까? 왜 깨끗한 유권자 명부 요구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주장합니까? 정말 선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자료 공개하고 연방정부 검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시스템 안전성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분명합니다. 2020년처럼 선거가 끝난 다음 뒤집으려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20년은 이미 승부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끝나버린 상황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거고, 그래서 Save America Act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모든 명부, 투표용지, 그리고 개표 시스템하고 외국 개입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꺼냈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인 선거 무결성 공세가 자신들의 가장 민감한 그런 부분을 건드렸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간 선거를 둘러싼 전쟁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선거가 끝난 뒤 결과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부터 장악하고 검증하는 싸움이고, 그 내러티브 싸움에서 지금 주도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싸워요, 정말. 예.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 맞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정치 싸움을 그러니까 민간인 시절부터 싸움을 잘했었고, 예. 정말 이렇게 고를 줄 알고 이기는 싸움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아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 그래서 중간 선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72 win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면은 Cook Political Report에서 2026년 대선 여기 그 연방 상원 선거 이제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올해 연방 상원이 총 100석인데요. 100석 중에 이제 그 올해 선거가 열리는 거는 35석입니다. 35석이고 그게 왜냐면은 그 특별 선거,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에서 특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33, 34인데 4개 선거인데 35개가 된 겁니다. 평소보다 많이는. 그래서 이 35개 중에서 23개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최소 4석을 이겨야지 다수당이 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쪽을 보자면은. 자, 여기 보면은 현재 전망은 공화당이 최소 49 정도로 시작하고 민주당은 47로 먹고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하나씩 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민주당,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상원. 자, 그래서 공화당,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공화당 위주로 좀 보니까요. 공화당이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빼앗아야 하는지 주요 격전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몇 개 기회가 생겼고요. 하지만 전체 선거판은 여전히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진영이 47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 탈환하려면 공화당에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무려 4석이나 순수하게 빼앗아야 하는 거예요.
세석을 빼앗으면은 50대 50이 되지만 이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는 공화당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죠.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화당도 라이노들이 있죠. 뭐 존 툰부터 해가지고 뭐 수잔 컬린스 뭐 저기 많아요. 저기 리사 머카우스키 뭐 등등. 예, 라이너들이 많아서 항상 그래서 공화당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조지아주 그 두 석도 공화당 의석이라고 봅니다. 최소 저는 55석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좀 쿠션이 있으려면은. 어쨌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격전지를 거의 싹쓸이해야 하지만 공화당은 그 가운데 단 한 곳만 제대로 지켜도 민주당 상원 탈환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격전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자, 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죠. 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가 살짝 민주당 우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